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워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1월 17일 일요일 아침 11시 방송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이경규 어록 관련 주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면 안 되겠네요. 네? 사면 안 되겠어. 왜 이걸 준비했냐면은 그 이경규 이경규 씨가 한 30년 방송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 같은 경우에 어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잘 들어보면은 딱 주식에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말은 다른 데 분야에 적용시켜도 쓸만합니다. 현재도 잘 나가고 있고 롱런하는 이경규 씨의 좀 관련된 주식을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은 대표적인 어록이 한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는데 아주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알려진 거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라고 하지 마요. 나 같은 경우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이런 게 있고 오늘 이제 소개드릴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통 나무 위키로 검색을 하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어록이 선풍기라는 건데 그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 않는 거는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고 있어서다. 자연 바람이 시원한 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원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힐링 캠프에나 나올 만한 말을 했는데 이거 관련 주식 선풍기 하면 뭐가 있죠? 망한 거요. 신일전자. 망한 거.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망했잖아. 신일전자를 보시면은 망했네. 아니야 올랐어. 저 더 들어왔거든요. 이제 물론 신일전자 지금 주가 1,800원 하다가 지금 2,000원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 슈팅 자리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버려. 얼마나 갖고 있었죠? 제가 원래 한 200 가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갖고 있었냐고요? 가지고 있는 기간 4개월? 절대 여름 때부터 선풍기 이게 신일전자가 어쨌든 국내 선풍기 1위 업체니까 몇 월 달에 선풍기 다용했죠 우리? 7월부터 8월부터 지금 1월이니까 지금 5개월 버텼다. 5개월. 지금 어떤 계절이에요? 지금 히터도 해요. 어떤 겨울. 계절이냐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죠. 겨울. 지금에서야 빛을 봤어요. 어쨌든. 되게 슬프네. 근데 문제는 제가 원래는 한 200에서 300, 아니 좀 늘릴 때 500까지 하다가 지금 1000으로 늘어갔거든요. 금요일날 너무 많이 산 게 아닌가 조금 살짝 걱정이 되는데 또 이랬어. 또 이제 불리겠네. 내려오면은 또 역사는 또 반복되고 정말 좋은 주식인데 일단은 다음 주에 조금씩 팔면서 좀 비중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흥분했어요 금요일날. 제가 또 잘하는 거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 이경규 하면 영화를 빼먹을 수 없죠. 근데 그 강호동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잘하는 방송이나 하지 왜 계속 영화에 돈도 들면서 영화를 투자를 하느냐. 복수열전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경규에. 근데 이제 이경규 분이 한 말은 방송은 이제 직업이고 영화는 꿈이다 라는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관련해서 또 주식을 좀 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영화가 CJ CGV가 있겠죠. 시초 1정도 안 되고 주가 28,000원이에요. 근데 올랐어 최근에. 사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CJV는 건들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얘네가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면서 터키 쪽에서 터키 환율로 된 걸 이제 부채를 줬거든요. 근데 리라화인데 물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화도 안 되고 있고 환율도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게 좀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재무적으로 보면은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차트는 계속 오르네요. 재무 보시면은 올해 예상 적자가 3,500억이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가능성을 본 거 아닐까요? 가능성? 앞으로의 가능성? 네, 어차피 그리고 CJ는 뭐랄까 계열사를 쳐내진 않을 것 같으니까. CJ 무서운 그룹이에요. CJ가 거기 대빵인가? 한 1, 2년 전에 뭘 했냐면은 1등주의를 외치셨어요. 2등도 안 된다. 진짜요. 그래가지고 1등이잖아요 CGV. CGV는 그렇지만은 전 계열사한테 막 그런 걸 주문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좀 계열사에서 약간 물음표 던졌던 데가 어디냐면은 CJ 프레시웨이. 그래서 2등 3등을 하거든요. 현대그린푸드나 에버랜드 제끼라는 소린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뚜레쥬르 있는데 어려워요. 파리바게뜨 제끼고 아무튼 CJ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그러면 쳐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CJ를 건들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데는 영화 관련해서는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거의 못 들어봤어요. 왜냐 얘네가 뭐 하는 데냐면은 국내 아니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CG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디지털화라서 CG를 입히고 하는 걸 기술에 독보적인 애들. 다만 문제는 요새 영화를 안 만드니까 일할 게 없어가지고 이게 정리해보도록 정리해고까지는 아니고 재무가 안 좋게 됐죠. 당연히 적자가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잘 나가다 성장을 잘 하다가 꺾인 경우에 왜냐면 CG를 입히고 디지털 기술 자체가 그렇게 태동한지가 또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좀 봐볼만 해요. 지금 주가가 5,950원인데 주가 높긴 해요. 절대 낮은 가격 아니에요. 원래 놀던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 한참 이제 영화 붐 옛날에 잘 나갈 때 10,000원을 찍었는데 그거 좀 무리수고 8,000원도 조금 무리수예요. 지금 차트가 5,000원대 초반까지 내와주면 해볼만 해요. 그럼 더 할만하다. 덱스터라는 주식은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얘네는 좀 더 계속 살아남으면은 계속 언론에서나 회자되거나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디지털화로 가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그럼 코로나 못 버티면요? 못 버티면? 아니 인건비밖에 나가는 게
수밖에 없어서 버틸 거예요. 얘네는 어떻게든 차입을 해서든 뭐 어떻게 해서 아니면 적어도 인수합병이라도 돼요. 기술이 있어서. 이 기술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절대 죽일 리가 없어요. 큰 회사들 가져갑니다. 사람을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회사는 필요 없잖아. 맞죠. 그게 더 싸지 않나? 맞아요. 다 이직시키면 되지. 야 1억 줄게 다 와. 직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뭘 그렇게 아 천재인데. 인수합병을 하나. 그냥 회사 쓰레기 만들고 그냥 끝내면 되지. 그쵸. SK 바이오팜이나 뭐 그렇게 다 그러니까요. 그냥 어려운 돈 방법을 모으면, 쓴다고 네, 그러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어쨌든 이거 오를 때 좀 화끈하게 올라서 괜찮고, 자 준비는 따로 안 했는데 바른손이 영화 기생충으로 해가지고 한번 엄청 뜬 적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자 기사가 났는데 망했대요. 아니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기사가 떴어요.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찌라시. 근데 이거 진짜 바른손 찌라시. 특성상 뭐 거듭 나이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완전 찌라시 돌리고 어. 있네. 비트코인을 이용해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건가? 뭐 뭔가 플랫폼 만든다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왠지 내 느낌은 이게 완전 XS로 시작하는 말도 안 돼. 어쨌든 참 바른손 대단하네요. 어려운 거 하시네요. 그리고 이경규 분이 그 영화 만들었던 거 중에 보면 이제 복수열전에서는 이제 본인이 아마 주연했을 거예요. 이제 무술 하는 거. 원래 우슈를 되게 잘합니다. 우슈의 1호 장인인가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술을 잘해서 예전에 성룡계 이영결인가 한번 방송 프로그램에 왔을 때 이경규 씨가 하는 무술 폼을 보고 아 저분은 배운 분이다 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무술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이경규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한다고 해요. 그분 때는 좀 자기가 좀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수열전이라는 영화를 찍은 것 같고,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약간 히트한 영화 있어요. 나름 보셨어요? 전혀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아직. 그러니까 복면 다루 정도? 아니야. 복면 다루 아니야. 사실 영화 잘 못해. 영화가 잘 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영화지 잘된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래도 복수열전보다 낫잖아요.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전국 노래자랑을 좀 보다 보면 진짜 우리의 전국 노래자랑이 있잖아요. 방송 프로그램이. 거기 이제 송혜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실 송혜 선생님과 이경규 씨는 양쪽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쵸. 오래 했죠. 오래 했죠. 근데 전국 노래자랑에 보면은 레전드 당연히 편이 있어요. 노래를 되게 잘하는. 그 중에서 하나가 연어 장인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강산에 흐르는 강물처럼을 부른 대학생이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떠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방송 이제 경연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시는 분인데 연어를 좀 보다 보니까 관련 주식 하나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때 풍미를 했는데 지금 망했어요. 상폐됐어. 내추럴 엔드텍 들어보셨어요? 뭔가 너무 어거지로 지금 묶고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쌀 푸는 거죠. 연어가 도대체 뭔 상관이야? 아니 내추럴 엔도텍이 그 주력 제품이 그 연어 정자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었어요. 한때 한 3년 전인가 완전 초히트 제품이었는데 얘네가 뭐에서 망했냐면은 품질 이슈가 생겼어요. 처음에 소량일 때는 이게 연어를 정자를 채취하고 그거를 공급이 잘 됐어요. 근데 점점 회사가 성장하면서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리수를 든 거예요. 원재료를 연어를 제대로 안 쓴 거죠. 딴 걸 데려다 쓴 거예요. 사실 바이오 기업에서 이런 일이 조금 몇 군데 있을 수 있는 데가 우리가 보통 처음에 물건을 만들 때 연구소에서 만들잖아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아 이거 된다 만드는데 또 어려운 게 이 그대로 이거를 공장에서 만드는 건 조금 더 훨씬 더 어려운 얘기예요. 품질 이슈가 거기서 생겨요. 연구소의 환경에서는 됐지만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걸 만들려다 보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대량 생산차 갖추니까 품질 이슈가 생기는 건 좀 허다할 수가 있는데 안 하게 하는 게 물론 회사의 능력이지만 아예 그런 걸 포기하겠다 하는 게 R&D 위주로만 돌아가는 회사들이고 CMO의 역할은 그래서 좀 어렵긴 하죠. 나중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품질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제약사들은 그런 게 좀 위험이 있어요. 어디나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경규 씨가 광고를 찍은 것을 봤어요. 네. 광고를 1986년부터 56년, 35년 정도 되겠네요. 네, 오래 찍었죠. 엄청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처음에 86년에 데뷔가 아니라 광고를 86년도에 해태 제화부터 찍은 거예요. 롯데, 웅진, KT, 삼성, 한울바이오파마라는 데는 1991년도에 찍었는데 사실 회사 다 찍었어요. 얼마나 진짜 다 찍었어. 근데 한울바이오파마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워요. 왜냐면 이 회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생각했을 정도의 회사인데 지금 1조 8천억 되는 엄청 대기업이에요. 어쨌든 광고를 많이 찍었는데 이 중에서 광고 찍은 업체 한 3군데 볼만해요. 이건 이제 주식 쪽으로 투자해 볼 만한 게 주로 이제 식품을 많이 찍었었는데 첫 번째는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는 왜 괜찮냐? 보통 돈육이나 햄 이런 거를 하는데 롯데푸드 그냥 롯데는 푸드는 절대 요새같이 어려운 시대 때 식품을 납품할 때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새 계란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햄, 김치, 계란값 오르면은 어쩌면 햄이 또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어. 대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롯데푸드는 그리고 주가가
쭉 폭락한다면 지금 한 33만 원 정도 해요. 아니 지금 34만 7,500원인데 최근에 외국인형 기관 조금 사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한참 내려갔다 이제 오르고 있어요. 올해 가져가기 괜찮아요. 롯데푸드는. 몇 년이요? 1년? 1년 내에 슈팅할 것 같은데요? 천천히 오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비슷한 계물로 동원 FMB도 참치로 많이 유명한데 걔도 이제 1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얘도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 주식이 부산은행을 광고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BNK 금융지주죠. 근데 저는 은행주가 계속 쭉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죠. 힘들죠. 아, 왜 안 갈까 좀 생각해봤거든요. 분명히 금리가 오를 텐데 최근에 들어서 좀 다시 들은 생각이 생명 손해보험주를 오히려 사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길 지나가다 보면은 임대 공실이라고가 엄청 많아요. 네. 더 지금 길 지나갈 때마다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당연히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가 투자하는 데 이런 데가 연체율이 높아지잖아요. 그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한테는 악성 채권이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전체 풀로 봤을 때 전체 금리를 높이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금리만 높여서 좋다라고 그럼 수익이 많이 나니까 좋다 이러기보다는 연체율이 높아져가지고 수익은 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연체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집값은 좀 잡힐 수 있어요. 금리가 점점 높아지면 사람들이 배팅하기도 힘들고 집값 내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그 금리가 이게 높아질 때 은행이 생각보다 수익을 안 받다면 좀 괜찮은 주식은 어디냐? 생명이나 손해보험주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돈은 가입자한테 많이 받아놨는데 들리는 수익이 적어가지고 숫자가 연관이 나가다 보니까 생명 손해보험주가 저금리에 피해주거든요. 이런 프레임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어찌됐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한참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슈팅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까 아니면 이제 올라갈까 하는데 한 바토막은 기본적으로 났어요. 잘 나갈 때보다. 안정성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 한번 들어가고 물타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 지켜보시죠.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통이었습니다. 드림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